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값의 아파트 사고 3분의 1 값의 빌라도 사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는 유치권 콜럼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없애고 3분의 1 값에 살 수 있는 조용하고 운치 있는 빌라 3분의 1 값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경 332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40 헤어리 팰리스 103동 3층 208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8호인데 왜 3층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복층형으로 된 빌라입니다. 그래서 103동 108호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208호는 3층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도 굉장히 넓습니다. 124.103 평방미터 대지권이 평수로 치면 37.54평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웬만한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이죠. 건물 면적은 84.67 평방미터. 자, 그러니까 뭐 25.3평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5억 500만 원이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저가는 얼마냐? 1억 7,321만 5천 원. 그게 딱 3분의 1이죠. 또 왜 이렇게 값이 싸냐? 이게 못 쓰는 집 아니냐? 이거 참 잘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십시오. 조용하고 운치 있는 빌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임진 강변, 자유로와 임진 강변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빌라가 돼서 빌라가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생활 위치인데, 단지 이제 애들 학교 다니고 장 보러 다니기에는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위치나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 그런 빌라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3층이 54평방미터입니다. 54평방미터니까 약 16.2평이죠. 그다음에 4층이 전용 면적을 얘기합니다. 9.2평 정도 돼서 전부 한 25.6평 정도 됩니다. 어 연료비는 LPG 가스에 의한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연료비는 조금 더 많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가 이렇게 값이 3분의 1 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2021년 4월 2일 날 삼성공조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10억 2,861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가 삼성공조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조하면 에어컨디션 이거 하는 회사 같은데, 에어컨 하는 회사가 뭐 때문에 앞 빌라 짓는데 10억 2,8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돈으로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인 장애유동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소리냐. 유치권이 어딨냐 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유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있는 신용만 낸 것이지 실제로는 유치권이 없는 그런 집. 자, 유치권도 없다 하면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겠죠. 이 집은 말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뭐 살아보지도 않고 한 거의 뭐 비교적 새 집이라고 막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유치권이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줄기차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참 정말로 저희가 이제 유치권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지만은 이렇게 줄기차게 귀찮게 하면은 감사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런 유치권자입니다. 자, 이런 유치권은 여러분 얼마 드리면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32,200원 들여서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인도명령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게 지금 한 단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데에 있는 이 단지의 사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왼쪽에 뭐 깃발 같은 거 있죠? 그 바로 앞에가 103동입니다. 103동인데 뭐 208호의 위치는 어딘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기 대지권이 굉장히 넓죠. 30 뭐 7-8평 정도 되고 하니까 집도 널찍널찍하고 또 한 줄에 이제 지금 두 집이 삽니다. 1-2층 한 집이고 3-4층 한 집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비교적 좋은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락이는 이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2020 타경 332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의 경락이 낙찰받은, 여러분 낙찰받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비신청인은 삼성공조. 삼성공조 주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람들이 유치권 주장을 하니까 바로 유치권 주장하는 현장을 주소로 합니다. 자, 신청 지지. 유치권 주장하는 삼성공조, 이게 피신청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경락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하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에서 사실관계는 신청인은 경락인이고 이 사건 경매 사건 계류 중에 낙찰받아서 매각 대금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자, 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 인도하라고 요구했으나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고 점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피신청인이 자, 삼성공조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 자, 삼성공조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가합 7646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신청인에게 이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재판은 3심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죠. 1심, 2심, 3심, 대법원에까지 가서 3심을 하는데 이 사건은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2심, 3심 갈 필요도 없이 판결은 확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지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유치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치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법률적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이제 유치권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건 음 배척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민사집행법 91조 5항 때문에 유치권을 갖다 참 감사하게도 이 조항이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유치권은 낙찰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은 낙찰인이 승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신고해서 뭐 지금 망해 가지고 경매하는 사람한테는 돈 못 받지만은, 우리가 뭐 진짜든 가짜든 유치권 신고하면 경매 낙찰인한테는 돈 받을 수 있대요. 이래 가지고서 유치권을 갖다가 정말 어중이 떠중이 소나 개나 다 이 유치권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유치권자의 자격을 가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인정되는 경우에 뭐 낙찰인이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승계받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법 때문에 이 굉장히 그 혼란이 일어나지만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규정된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민사집행법 136조가 우리 그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인도명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제목이 아파트 반값에 사기입니다. 그런데 강사께서는 왜 아파트 반값에 사라고 해놓고 빌라 3분의 1 값에 사는 거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5억 500 감정 평가된 그런 빌라인데 1억 7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빌라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억 7천만 원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얻을 수 있는 집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용 면적이 25.6평짜리 대지권이 30 뭐 7-8평 되는 이런 집에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한다, 내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겠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1억 7-8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아 가지고 제저 매각가에 사서 감정가에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3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말이죠, 1억 한 7-8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서울 시내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거 사 가지고 팔아 가지고 5억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안 받고도 5억에 살 수 있는 여러분 자산이 5억으로 증가되면은 서울 시내고 수도권이고 집 사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작겠죠. 자, 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면, 아파트도 반값 아파트를 낙찰받는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는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지금 1억 7-8천만 원을 가지고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틀리고 모순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 정보 전 기록을 보더라도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거, 유치권 신고된 거 없어졌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아무런 결점이 없는 빌라입니다. 빌라 중에서도 복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급형의 빌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이걸 갖다 임진강변에 지은 건축자는 이거 얼마나 세심하게 분양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저 많은 분들이 내가 지은 빌라에 와 가지고서 편안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이 빌라를 지었겠습니다.
따져 놓고 보면은 이게 반값 아파트를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6분의 1의 아파트값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아 이제 이해가 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안다 하더라도 그에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지식이어야지 그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하고 아주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